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치고의 김 박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요, 이 메디테라, 이 부동산을 치유하시는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부동산에 힐링 재테크 운영자이긴 한데. 그렇게 소개를 받았는데, 오늘 한번 부동산 시장이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급히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조금 바뀌었다면서요. 네네. 어떻게 바뀌었나요? 바람이 조금 뜨겁다가 바람이 좀 온도가 좀 낮아진 것 같아요. 어떻게 낮아졌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지금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단적으로 딱 볼 수 있는 데이터가 거래량이거든요. 근데 거래량은 대부분 지금 뉴스에서 쓰고 있는 거래량은 부동산 원이라던가 KB 부동산이라고 해서 걔네들은 집계하는 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쵸. 근데 이제 리치고 같은 경우는 집계가 좀 빨리빨리 되는데 그 집계가 빨리빨리 되는 거에서 확인을 해보면 리치고에서 보면 6월에 7,280건이 서울 거래량으로 떴었거든요. 그리고 7월에는 8,385건이 떴어요. 근데 7월 달 중순 정도 됐을 때 이제 7월 달이 다 집계가 되기 전에도 이미 4,000건, 거의 5,000건에 달하는 건수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촬영이 8월 29일인데 8월 중순에 제가 확인을 했을 때 700건 정도 700건대 정도의 거래량이 나왔었고 지금은 8월 달에 1827건 정도 나오거든요. 오. 그러면 7월 달 거래량이랑 비교를 해보면 중순만 해도 거래량이 거의 10분의 1 토막 정도 됐었고 네. 지금도 나와도 거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집계가 다 끝나서 2, 3개월 걸린다고 했을 때라도 이전에 6월, 7월의 거래량만큼 8월이 나와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저희가 촬영하는 지금 8월 말에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부동산원이나 KB부동산 데이터는 이제 몇 개월 이후에 저희가 데이터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이제 빠르게 이 데이터의 결과를 지금 저희가 봤는데 아마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DSR 정책이나 규제의 영향을 받았다고는 저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거래량이 네, 된 건 그죠. 아니고, 그쵸. 5월 말부터 24년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면 1월부터 5월까지의 분위기랑 5월 말과 7월 달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랑 그리고 7월 중순 한 말 정도에서 지금까지 분위기랑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요자장이긴 하지만 실수요자들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가격의 움직임이 좀 달라지는데 1월부터 5월까지는 이전에는 거래가 하나 되면 그거보다 뭐 1, 2천만 원 더 올라서 아니면 5천만 원 정도 올려서 이제 밑에 있는 실거래가 근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올린 가격으로 천천히 이제 계단식으로 조금씩 거래가 됐었다라고 한다면 5월 말부터 7월까지는 그런 거 없이 너무 시장이 좀 과열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5억에 거래했다. 그럼 네. 다음에 바로 6억, 7억 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뭐, 그 다음부터 2, 3천 오른 가격, 5천만 원 오른 가격이 아니라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 시장이 이렇게 과열됐으니까 이 정도도 받을 수 있어. 욕심낸 가격에 이렇게 가격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 가격에 그러면 내놨을 때 거래가 안 되면 주춤할 텐데 또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가격이 더 오를 거다. 공급 부족이다. 또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의 수요자분들이 이제 거래를 하는 이유 자체가 그 합리적인 뭔가 경기가 살아난다거나 뭔가 소득수준이 낮아졌다거나 뭐 이런 근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네. 공급 부족이라던가 이후에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를 거다.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불안한 심리에 의해서 그 심리로 의해서 사람들의 수요가 생성이 된 거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과열이 되면서 가격이 쫙쫙쫙쫙 올라져서 정말 5월 말 7월 중순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수요에 분위기에 네. 휩쓸려 갔다라고 네. 표현을 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봤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가 뭐였냐면, 그 마포 같은 경우, 아현동의 신축 같은 경우가, 네. 그쪽 아현동에 뭐, 더클래시라던가, 그쪽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15억까지도 가격이 내려갔었거든요. 그러니까 20억 찍었다가 15억까지 내려왔었는데, 네. 15억, 16억엔 사람들이, 부동산 사장님들이 살아.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다. 전고점 20억이야. 이 정도면 싸니까 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불안해서 못 사겠다라고 했는데, 19억 되니까 너도 나도 사겠다고 해서 줄을 서서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15억, 16억보다 19억에 훨씬 더 많이 거래를 했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사고 싶어하고 오히려 그때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렸다는 거죠. 그 시장이 15억, 16억이 했던 1월, 5월 사이의 가격은 그렇게 순차적으로 올렸는데 16억에서 19억, 20억까지 가는 사이에는 그렇게 1억, 2억씩 팍팍팍팍 올라가면서 그렇게 과열되는 시장으로 좀 흘러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8월 말이잖아요. 7월 중순부터
분위기가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가면서 빠르게 올라가면 그만큼 또 반등이 반대적인 여파가 좀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숨고르기도 정말 급격하게 나타나는데 거래량부터도 지금 거의 10분의 1, 뭐 4분의 1 토막이 나타난 것처럼 과열된 부분이 센 만큼 식는 것도 확연하게 구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7월 중순부터 벌써 문의가 줄고 사람들이 거래하려고 했을 때 눈치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하더라고요. 현장에서는 이미 그게 와닿나요? 사장님들이 네. 가서 이제 가격을 물어보잖아요. 이제 매수자의 컨셉으로 가기도 하고 제가 매도자의 컨셉으로 가기도 하고 세입자의 컨셉으로도 가서 다 이제 조사를 하는데 우선 매수자의 컨셉으로 갔을 때 사장님들이 가격을 얘기해 줘요. 그러면 이거 제가 잘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제가 얼마 만에 결정을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거 나오면 물건 얼마 만에 빠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단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일주일 만에 빠질 물건이다. 그러면 내가 그 전에 결정을 해야 되니까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장님들이 그런 걸 물어봤을 때 사장님 이거 얼마나 빨리 결정해야 될까요? 이 물건 얼마나 빨리 빠질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빨리 빠질 것 같진 않아. 그리고 지금 다들 눈치 보고 있어. 왜냐면 지금 사면 내가 최고가 찍을 것 같으니까 실거래가보다 밑에 있는 가격을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매도자는 지금 안 팔아도 그만. 이기 때문에 가격을 전시해놓고 내가 원하는 가격을 이렇게 걸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매수자는 너무 떨리는 거지. 내가 최고가를 찍을까봐. 그래서 지금 현장에선 지금 눈치 싸움이 한창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 부동산을 볼 때 이제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주춤할지 아니면 조금 더 하락을 탈세를 탈지를 좀 모르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제 보통 거래량이라는 거는 심리잖아요. 사람들의 수요 심리가 지금 줄었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건데 메디테라님께서는 그럼 부동산 시장이 향후에 조금 더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좀 보세요. 지금 뜨거웠던 시장이 약간 지나서 이제는 숨고르기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숨고르기 구간에서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에 따라서 조금 숨고르기하고 조금 더 강보합이나 뭐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하락을 할 수도 있다. 저는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어느 지역, 어느 단지를 보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 서울은 뜨겁지만 지방은 너무 차갑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본인이 보고 있는 거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셔야 되는 거고 서울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숨고르기 구간이 끝나고 나서 지금 어쨌든 5월 말부터 6월, 7월은 좀 서울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라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바예요. 과열됐다라고 하면 그 자산 시장이 이런 식으로 과열이 되면 상당히 민감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변수가 딱 터지면 정말 큰 그게 영향력을 발휘해서 방향성이 언제라도 바뀔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이번에 부동산 돌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특히 강동구 지역 얘기 가서 많이 들었던 게 전문가 다 틀렸어!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네. 왜냐면 강동구 12,000세대 들어가니까 헬리오시티 만세대 들어갈 때 흔들린 것만큼 그거보다 더 많이 흔들릴 거야. 강동 최고의 진입 기회 시점이야. 다들 정말 리구동성으로 얘기했거든요. 지금 강동구 지금 24억, 25억 날라가거든요. 19억 막 이렇게 할 때 살까 말까 하다가 더 낮아질 거다 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저뿐만 아니라 전문가분들도 많이 좀 당혹스러웠지 않았나. 근데 이게 시장의 심리 자체가 지금 다르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예측이 좀 같아요.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근데 보통 이제 수요량이 감소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부동산의 하락의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잖아요. 그쵸. 네, 보실 때 그러면 거래량 말고 또 좀 중요하게 보시는 지표들이 있으세요? 현장에서와 같이 접목했을 때? 가격과 거래량을 같이 봐야죠. 지금 거래량은 줄었지만 가격은 안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다 죽었다라고 보긴 어렵고 그 에너지가 많이 줄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리치고 플라워 차트를 보면 8월 달에 보면 6월, 7월에는 변동폭이 이만큼씩 커요. 네. 근데 8월에는 지금 요만큼 크거든요. 요만큼. 그러니까 상승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정말 미미한 수준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변동폭이 그만큼 확 줄었다는 건 그만큼 시장의 에너지가 줄었다라는 얘기고 사람들이 주춤주춤 한다는 거예요. 지금 최고가를 찍는 거에 있어서 불안해하고 주춤주춤 하는데 내가 거기서 공격적으로 추격 매수 쫙 가면 내가 호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만은 좀 신중하게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좀 조심하자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 숨고르기 구간이 끝나고 보통 명절을 전후로 해서 또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추석 전과 후에 분위기 바뀌는 변화를 보면서 본인의 이제 방향성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추격 매수를 지금 안 한다고 해서 더 높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막
7월, 6월처럼 쫙 가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눈치 보기 싸움하고 있어서 실거래가 가격에서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매도자분이 가격을 낮출 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이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서울 부동산 시장이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나서 움직여도 지금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살 거야라는 두려움은 안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비슷한 가격 또는 분위기 안 좋으면 그거보다 더 오히려 좀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울 전 지역이 이제 거래량 통계 데이터 전 지역이 감소인 건데 좀 모든 지역이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보시기에 조금 더 거래량이 더 감소했다든가 이런 지역들이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 모든 서울 25개국 구를 한순간에 임장을 쫙 나갈 수 없기 네네. 때문에 그건 어렵고 근데 실제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드는 건 매물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6, 7월에 매물을 걷어들인 사람도 상당수거든요. 그래서 뭐 매물량이 아직 많다고 데이터에 나올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사실은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되게 여러 개를 내놔요. 집주인분들이 여러 개 내놓는데 그 여러 개 내놓는 것 중에 그거를 반영하는 사장님도 있고 아직 반영하지 않은 모르는 사장님도 있는 거죠. 실시간으로 그걸 체크해서 내리는 사장님이 있는 반면에 아닌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약간 집계가 돼서 그런 것들이 현장의 분위기랑 데이터의 분위기가 약간 온도차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거래량은 줄었지만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고 매물 자체도 늘지 않고 줄은 상태에서 그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매도자도 급하지 않고 매수자도 급하지 않고 지켜보자. 라는 생각인 거예요. 근데 지금 고민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추격 매수해야 돼? 약간 이런 분들이 급하신 마음에 혹시 급발진 하실까 봐 좀 걱정이 돼서 지금 시장의 흐름이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가격이 낮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량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좀 너무 우발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건 당연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규제나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또 반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과열되어 있으면 또 민감하니까. 더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여태 역대적으로 많은 그 규제 정책을 많이 겪으면서 부동산 시장을 오랫동안 좀 봤었는데 뭐니 해도 대출 규제가 제일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많이 이렇게 영향을 많이 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기간 자체도 훨씬 길게 나타나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뭐 금리 인상만으로 대출 총량을 줄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나라와 이제 금융당국에 좀 마찰이 있어서 금융당국에서 정말 세세한 디테일한 총량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다 시행이 진짜 된다라고 하면 부동산이 대출로 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전세가는 계속 지금 높잖아요. 대출 규제도 지금 네. 세세하게 들어간다라는 은행별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한테도 조금 어려운 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세가도 약간 좀 영향을 받겠죠. 네, 근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전세가 없는 거죠. 어쨌든 낮아지지 않으면 결국은 내 입장에서 그러니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저도 모르게 내 입장을 얘기했는데 투자 입장에서는 그럴 바엔 차라리 사버리지 뭐 그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다시 거래가 근데 투자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다 현금 보유량이 무한정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각자 그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방향을 잡아 가야겠죠. 전략을 짜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거래량이 좀 많이 줄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